팀 대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대회 자체적으로. 거기서 제가 이제 세계 10대 유망주에 선정이 됐어요. 그 대회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기로 했던 시마오라는 선수도 있었고요. 포르투갈에. KBS에서 특집 방송을 하셨나요? NHK 일본에서도 특집 방송 일주일 동안 뭐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송을 했었고요. 단독으로 나오신 거예요? 단독으로요. 네. 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찾아주셔가지고 제가 감사드리죠. 네, 요즘에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 좀. 천안이라는 곳에 와서 유소년 아이들 총 감독하고 있고, 유소년 축구계에서는 그래도 다 알만한 까지는 된 팀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소식이 잘 안 들렸어요. 네. 술을 마시고 나면 예전에 이제 수술해서 아팠던 부분이 좀 많이 후유증이 또 다시 그대로 또 재발이 돼서 그런 자리를 이제 좀 피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소극적이게 되고 소통을 좀 등한시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 위에 오르는 거에 대해서도 조금 어려움도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뭐 그러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제대로 된 팀을 만드는데 그래도 좀 도움이 된 건 같아요. 요 아이들인 거죠?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애들이 다 저희도 선수들이고요. 지금 현재 성남 프로팀에 있는 홍시우 선수라는 선수가 있어요. 요즘에 좀 핫한 선수죠. 네네. 그 선수가 저희 여기 축구센터 출신이고요. 제가 직접 스카웃해서 3년 동안 꼬박 정성을 들여서 만들어진 선수인데, 뭐 제가 만들었다는 표현보다는 좋은 선수가 와서 잘 커서. 자연스럽게 좀 예전 얘기를 먼저. 네. 기영욱 감독님께서 원래 금호고에서 고종수, 윤정환 선수 키우시고, 네네. 광철고에서 창단 멤버로 데려오신 거잖아요. 네네네. 아련하네요, 되게. 기영욱 감독님께서 국나이 때 윤정환과 고종수를 넘었다. 네네. 그 말을 들으셨나요? 대놓고 얘기하지는 못하는데 그런 인터뷰를 많이 하셨다 하더라고요. 약간 좀 그런 마음 들었나요? 아, 나 좀 잘한다. 지도자를 해보니까 아, 내가 그 당시에 이런 것들이 내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겠구나라는 것들을 나름대로 자부하는 것들이 있긴 한데, 되게 아련한 얘기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가 뭐 예전에 축구를 잘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을 뭐 그렇게 막 깊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KBS에서 특집 방송을 하셨나요? 윤정환 선수의 기술과 서정원 선수의 활동량을 가졌다. 네, 뭐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스컴이라는 게 네. 뭐 다 쓰기 나름이고 네. 얘기하기 나름이라, 그 시대에 뭐 NHK 일본에서도 특집 방송 일주일 동안 뭐 따라다니면서 계속 방송을 했었고요. 단독으로 나오신 단독으로요. 거예요? 네. 진짜요? 그 당시에 또 인기가 엄청 나셨죠? 종이학 적어서 왔나요? 그쵸. 그 시대, 저희 때는 그런 게 감성이었던 시대니까 뭐 종이야, 간식, 뭐라 그러죠? 이거 맞추는 거? 뭐죠 이게? 같은 거 있는데, 그죠? 거기에 뭐 사진, 뭐 인형 같은 거, 겨울에는 뭐 이렇게 뜨개질 때 와서 이렇게, 그런 재미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 분들도 고마운데 제일 고마운 건 지금에 와서도 가끔씩 제 근황에 대해서 궁금해 하신다거나 또 한 번씩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도 사실은 더 고마운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근데 그때 당시도 되게 고마운 분들이죠. 청소년 대회 때, 아시아 대회 때는 못 뽑히신 건가요? 아, 이건 얘기하면 기용 쌤한테 혼날 수도 있는데, 원래는 그 아시아 대회에서도 승선이 됐었어요. 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이강인 선수처럼 올려뛰기 대표를 한 거죠. 네. 저희 위에 형들, 동국형, 운중형 때 대표팀에 제가 이제 올려뛰기 대표를 됐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고3 때 학교 대회들이 많았어서 기용 쌤이 안 보내주셨어요. 네. 그래서 안 보내주셨다가 박장성 감독님이 워낙에 이제 계속해서 트라이를 하시니까 네. 대회를 다 마무리를 못하고 이제 이후에 다시 들어간 거예요. 기대를 받고 세계대회 나가잖아요. 네. 그 당시 같이 뛴 선수가 뭐 이동국 선수? 네, 송종국 이동국, 선수? 김은중, 송종국, 설기현, 워낙 멤버들이 좋았기 때문에 다 같은 기대가 많았어요. 약간의 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그때 경기가 끝나고 나서도 저희끼리 했던 얘기가, 우리가 너무 먼저 설레발이지 않았을까. 워낙 가기 전에도 기대가 많았죠. 4강 멕시코 청소년 대회를 무조건 뭐 넘어갈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았는데,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에 저희들끼리 너무 설레발이었었던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후회, 반성?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그때 당시에 팀 대표 인터뷰가 있었어요. 그 대회 자체적으로.
거기서 제가 이제 세계 10대 유망주에 선정이 됐어요. 네. 그 대회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로 가기로 했던 시마오라는 선수도 있었고요. 네, 포르투갈에 돈 많이 받고 가는 이슈되는 선수였는데,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기대도 많이 받았고 제 스스로도 기대를 많이 했죠. 근데 이강인 같은 선수도 사실은 원료뛰기 대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골든볼 수상도 했었고, 그래서 정말 대단한 선수라는 거에 대해서 더 인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게, 저는 사실 좀 경험이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제 스스로가 기량을 보여줬어야 됐는데 기대보다는 조금 저조한 경기로 대회를 마감을 했던 것 같아요. 견제도 심하고 했겠네요. 견제도 심했고요, 스스로의 중압감이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긴장을 좀 많이 해서 주변이 잘 안 보였던 것 같아요. 첫 게임 때 앞만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쯤에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부분도 좀 있었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보자면 그런 이제 외부 사정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소소한 얘기보다는 좀 아쉬움이 남은 경기로 마감이 됐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일본한테 부러운 적이 없었는데 네. 그 당시에 나카타가 나타났잖아요. 네, 그렇죠. 나카타를 이길 선수, 네. 윤정환, 구종수, 거기다 선수님까지 다 보신 것 같은데. 네. 지금으로서도 굉장히 세련된, 그때 당시엔 너무 세련된 선수죠. 일본 선수들이 갖지 못하는 카리스마, 여유와 근성을 가졌던, 굉장히 저는 제 기준으로는 일본에서 나카타 같은 선수가 또다시 나올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대단한 선수라고 저는 그 선수를 평가를 해요. 나카타를 꼭 이기고 싶다 그런 마음도 있었겠네요. 대표 생활을 하게 되면, 그때 당시엔 제가 워낙에 축구를 잘했었기 때문에 대표 선수가 된다라는 거는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그때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나카타라는 선수랑 분명히 대표팀에서 경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히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했음과 동시에 넘어서 볼까라는 욕심도 좀 있었고요. 그 선수 입장에서는 뭐 저에 대한 존재도 몰랐겠지만, 저는 나름대로 좀 의식을 하는 것들도 있었고요. 저보다는 훨씬 좋은 선수고요. 뭐 저랑은 비교할 선수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당시에 그냥 분위기상. 네, 분위기는 그랬죠. 전남에 입단할 당시에 이슈화되면서 같이 그때 팀을 그쵸. 선택하셨나요? 사연들은 많았어요. 원래는 고대를 가기로 일찌감치 얘기가 좀 돼 있었던 상태고요. 제가 전남이라는 곳을 선택을 하고 호감을 느껴서 갔던 내용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기영욱 쌤 입장도 있으셨을 거고, 그때 당시 왜 날 글로 보냈냐고 하면서 뭐 그냥 우스갯소리로 서로 이제 그런 얘기 재밌게 하는데, 그때 당시엔 서로 그게 최선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는 고려대학교에 가고 싶었던 거. 저는 대학을 가고 싶었어요. 대학을 가고 싶었고, 대학을 가는 걸로 알고 있었고, 그때 당시에는 좋은 선수가 진학을 할 때 뭐 이렇게 같이 가는 이제 그런 것들도 있었죠. 제가 제 친구 이제 2명을 같이 고대로, 저까지 총 3명을 고대를 가기로 했어서, 그때 당시에는 그게 의리라고 생각을 했었고, 프로와 대학교 이중계약이 걸려서 선수 생활에 뭐 치명적인, 제가 그런 상황에 사실 걸렸었어요. 이중계약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김정남 감독, 고대 감독님께서 본인의 것들을 꽤 많이 뭐 피해를 보시면서까지 전남으로 갈 수 있게끔 배려를 해주셔서 다행히 잘 해결은 됐던 것 같은데, 전남 드래곤즈라는 곳을 전 솔직히 제 개인적으로 별로 좋은 기억은 없어요. 제 스스로 놓치고 관리 못한 부분이 1차적인 책임이고요. 그걸 인정하는 데 오래 걸렸어요. 사실은 결국은 다 내 잘못이었겠구나라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좀 서운한 것도 많았고요. 감독님이랑 또 스타일이 안 맞았던 부분도 있었고요. 선수는 지도자랑 잘 맞아야 되거든요. 천하의 베컴도 포거슨한테 축구하러 맞고서 아웃된 게 지도자와 선수와의 관계니까. 전남 드래곤즈에 입단을 하고 시즌이 시작하기 전에 청소년 대회가 끝나고 다시 이제 전남으로 복귀를 했죠. 21게임을 연달아서 이제 경기를 출전을 하다가 첫 해 부상 시작이 피로골절이었어요.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걸어가다가 뭐 그냥 톡 부러져서 수술하고, 회복하고 나서 또 걸어가다가 톡 하고 부러지고, 그런 거의 연속이었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제가 수술을 21번 정도 했거든요. 누군가의 타의에 의해서 부상을 당해서 수술해 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부상까지야 운이 없어서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러고 나면 이제 사실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 그런 관리에 있어서도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안일했던 것 같아요. 나는 내가 굳이 부상 관리를 안 해도 난 어차피 복귀만 하면 난 먹을 수 있으니까, K리그는. 뭐 그런 안일한 생각으로 관리를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한 6개월 쉬어야 되는데 한 뭐 3개월 만에 나왔다 뭐 그런 글도 있더라고요. 그때는 병원에서 진단이 6개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 4개월 정도 지나면 또 복귀를 했어야 됐고 팀에서도 급했었어요. 고종수, 이동국, 다음에 김경일, 고졸스타 이렇게 이슈를 만들고 부물이 막 일어나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대상이 전남에서는 저였기 때문에. 혹시 그건가 봐. 예전에 뭐 이동국 선수, 막 안정환, 고종수, 네. 김은중, 박성배. 네네네, 그렇죠. 저도 사실 제가 뭐 안 되겠다라고 했었으면 됐겠죠. 근데 저도 빨리 하고 싶었고, 근데 그런 것들이 조금씩 어긋나면서부터 뜻하지 않은 부상들이 계속해서 연결이 됐던 거죠. 뭐. 전남 시절고 6년이 되게 길었잖아요. 네. 제가 전남에 있을 때 부상으로 힘든 기억도 있고 지도자랑 스타일이 안 맞아서 힘든 것도 있었는데 꿈이 점점 작아졌어요. 처음에 전남에 갔을 때는 유럽으로 나가야겠다 뭐 그런 꿈을 가지고서 좋은 기억으로 시작을 했죠. 그리고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수술이 많아지고 몸의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J리그 정도만 나가도 되겠다. 그러면서도 계속 부상이 이제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는 그냥 다치지 말고 아프지 말고 그냥 국내에서 이렇게 그냥 뭐 경기라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점점 꿈이 작아지는 시간들이 사실 저한테는 되게 힘들었었어요. 이제 대구로 갈 때 당시에는 이미 이제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박정원 선생님이 리그도 안 뛰어도 되고 시합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와서 운동만 좀 같이 해라. 네 기술이 너무 좋으니까. 그때 당시엔 대구가 이제 신생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좋은 선수의 멤버 구성이 아니다 보니까 또 혹시나 약간 희망도 가지고 약간의 희망도 있으셨겠죠. 아무래도 지도자다 보니까. 그런데 많이 이뻐해 주셨어요. 박 감독님께서 뭐 먹는 것도 많이 챙겨주셨고 그랬었는데 이미 이제 그때 당시에는 몸이 선수로서의 가치가 있지는 않았었어요. 또 기분 좋게 저를 좀 더 1년 정도 더 할 수 있게끔 해주셔서 되게 감사한 마음으로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부모님이 이제 먼저 운동을 그만하고 했었고 가족들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주변에다가 많이 물어보기도 조언도 들어봤는데 어떻게든 연명을 한번 해봐라 라는 얘기를 이제 주변에서 많이 했었는데 저 혼자만의 일은 아니었으니까. 제가 축구를 대충 했던 선수 출신이 아니다 보니까 워낙에 이슈가 됐기 때문에 엄마한테서의 아들은 항상 축구 선수로서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거를 놔버리면 저희 엄마의 입장이나 공허함과 허무함이라던가 또 가족들 입장에서 형이라던가 누나들이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니까 가족들은 또 제 눈치를 보고서 관두란 얘기를 못했던 거죠. 이렇게 수술도 많이 하고 고생 많이 하는데 그냥 빨리 그냥 관뒀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서 했던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저는 또 가족들 눈치를 봤었고 그러니까 서로가 눈치를 보는 일이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조금 더 일찍 마무리를 했으면 여러 가지가 덜 아프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팬분들께 인사라든지 또 아니면 또 안녕하세요. 당시에 축구선수 김경일입니다 라고 인터뷰 기사도 많이 하고 인터뷰도 많이 하고 다녔는데 현재는 지도자 김경일로 살아가고 있는 예전의 축구선수 김경일입니다. 요즘에 제 근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궁금해 주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요. 천안에서 아이들 유소년 축구 지도자로서 부지런히 잘 살고 있고요. 오랜만에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되게 기분 좋고 감사할 일이고 어떤 식으로든 간에 소통도 하고 그런 방법들을 저도 연구를 좀 해보고요. 인스타그램 하시나요? 최근에 인스타그램도 시작을 했고요. 페이스북도 시작을 했는데 제 축구의 소신과 철학에 대해서 좀 전달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제가 유소년 축구를 하다 보니까 뭐 갑자기 다 늙어서 이게 무슨 짓이냐 이런 분들도 있고 이런 형들도 있고 뭐 후배들도 있는데 저 나름대로 가장 재밌는 일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네.